자,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에 저녁방 출방식의 분말 소화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은 600제곱미터이고 높이는 4m라고 했고요. 방호구역에는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개구부가 있으며 그 면적은 10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화약제는 인산염을 주 성분으로 하는 분발 소화약제를 사용하고 추감용 가스는 질소가스를 사용한다라고 했네요. 자, 보실게요, 그럼. 자, 1번에 필요한 최소 약제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필요한 최소 약제량. 자, 그러면 자, 약제량을 구할 때는 먼저 방호구역의 최적을 알아야 됩니다. 방호구역의 최적. 바닥 면적이 600제곱미터고요. 그리고 높이가 4m죠. 자, 방호구역의 최적에다가 자, 무엇을 곱하냐? 자, 지금 조건 3번을 보시면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한다고 했죠. 인산염. 인산염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 소화약제가 뭐예요? 바로 3종이죠, 3종. 자, 제3종 분말 소화약제입니다. 그럼 제3종 분말 소화약제는 자, 제2종과 동일하죠. 바로 최적당 0.36kg이 들어갑니다. 최적당 0.36kg. 이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자, 최적당 0.36kg이고요. 자, 여기에다가 자, 플러스 자, 개구부. 자, 개구부의 면적이 얼마예요? 10제곱미터죠. 그런데 자동 폐쇄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구부를 적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 플러스 자, 10제곱미터 곱하기 자, 그다음에 개구부 가산량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종과 3종은 면적당 2.7kg이죠. 암기하셔야 돼요. 2.7kg per 제곱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필요한 최소 약제량은 891kg이 돼요. 891kg이 자, 나오게 됩니다. 자, 다음 2번에 필요한 추가압용 가스의 최소량을 구하시오. 자, 추가압용 가스입니다. 가압용 가스가 아니고요. 추가압용 가스예요. 자, 그러면 이거 두 가지를 좀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가압용 가스일 경우와 추가압용 가스일 때 자, 추가압용 가스일 때 자, 그때 자, 추가압용 가스 지금 여기서는 질소로죠, 질소. 질소 가스를 쓴다고 했어요. 자, 질소의 양은 어떻게 되냐? 가압용 가스는 바로 40L per kg이에요. 소화약제의 1kg당 40L고요. 그리고 추가압용 가스인 경우는 kg당 10L입니다. 10L. 자, 이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가압용 가스가 아니고 추가압용 가스이기 때문에 바로 kg당 10L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추가압용 가스의 양을 이제 구해보면 지금 소화약제량이 891kg 나왔죠. 자, 891kg인데 자, 추가압용 가스는 소화약제 1kg당 10L입니다. 10L 이상. 그래서 여기다 10L per kg을 곱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8,910L가 나오고요. 자, 문제에서는 지금 세제곱미터로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 많이 봤던 거죠. 1세제곱미터는 1000L라는 관계. 그래서 8,910L는 8.91 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 피난 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재현 설비에 대하여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60N이고 화재 시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은 110N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출입문의 폭은 1m, 높이는 2.4m, 손잡이는 출입문 끝에 있다고 가정을 했고요. 스프링클러 설비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고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에서 자, 재현구역의 선정 기준 3가지만 쓰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원래 재현구역의 선정 기준은 원래 4가지였죠. 4가지였는데 한 가지가 삭제되면서 이제 3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현구역의 선정 기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 계단실과 그리고 그 계단실의 부속실, 부속실 있죠. 부속 전실.
자,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재현하는 것, 그리고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그리고 계단실을 단독으로 재현하는 것.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재현구역의 선정 기준 세 가지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에 제시된 조건을 이용하여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을 구하시오. 자,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 그러니까 부속실에서, 자, 거실에서 부속실로 넘어갈 때, 그죠? 피난할 때, 그때에 필요한 어떤 차압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공식 있어요, 공식. 자,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 압력의 차이입니다. 델타 P는, 자, 델타 P는, 자, KD 곱하기, 자, WA, 그 다음에 F 뭐 DC라고 하는데, FDC 곱하기 E 곱하기 W 마이너스 D가 됩니다. 자, 이걸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게 델타 P라고 하는 것이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KD는 상수입니다. SI 단위로 1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 W는 출입문의 폭, A는 출입문의 넓이, 그리고 FDC 같은 경우는 여기 문제에서 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2에서 자, 평상시에 거실과 부속실의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F1을 뺀 값이에요. 그래서 FDC라고 하는 것은 자, 화재 시에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 110N에서 평상시 출입문 개방에 필요한 힘을 뺀 값입니다. 여기 FDC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죠. 그래서 여기는 50N이라는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그리고 W는 출입문의 폭이고요. 자, D라고 하는 것은 손잡이에서 출입문 가장자리까지의 거리입니다. 거리.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자, 손잡이가 출입문 끝에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에서 출입문 가장자리까지의 거리는 없는 겁니다. 끝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제로입니다. 제로. 자, 이제 대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KD는 상수로 자, 1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폭은 1m라고 했고요. 폭은 1m. 그리고 출입문의 넓이는 폭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 곱하기 2.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DC, 여기 있죠. 아까 했던 50N. 자, 50N을 대입하시고요. 2 곱하기, 자, 출입문의 폭은 1m, 그리고 손잡이에서 출입문 가장자리까지의 거리가 0이니까 0을 쓰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은 대략 41.67이 나옵니다. 41.67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3번 보세요. 2번에서 국가 화재 안전 기준에 따른 최소 차압 기준과 비교하여 적합 여부를 답하고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최소 차압 기준이 몇 파스칼 이상이에요? 몇 파스칼 이상이에요? 40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자,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이 최소 40파스칼은 돼야 돼요. 40파스칼 이상이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12.5파스칼 이상입니다. 이것도 같이 알고 계세요. 근데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40파스칼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우리 2번에서 구했죠. 부속실과 거실 사이의 차압이 41.67파스칼 나왔습니다. 그래서 40파스칼 이상이기 때문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적합. 그렇죠. 40파스칼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림 및 조건을 보고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 DA와 DB의 직경은 50mm이며 DC의 직경은 30mm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와 B 지점의 자, 관의 직경, 관경은 50mm고요. 그리고 C 지점의 직경은 30mm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 지점에서의 압력은 자, A 지점에서는 12kPa, 그리고 B 지점은 11.5kPa, 그리고 C 지점의 압력은 10.5kPa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배관 내에 흐르는 유량은 초당 5L라고 했네요. 자, 어느 지점에서든지 유량은 동일한 겁니다. 초당 5L예요. 자, 1번 문항을 보시면 A 지점의 유속을 구하시오. 자, 유속입니다. 유속. 자, 우리 최적 유량 구할 때 자, Q는 A 곱하기 V로 구했었죠. 그래서 최적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에 의해서 유속은 배관의 단면적 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유량의 단위는 세제곱미터 퍼 세크인 거죠.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문제의 조건을 다시 볼게요. 배관 내에 흐르는 유량은 5리터 퍼 세크이다. 자, 이것을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단위를 세제곱미터 퍼 세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자, 5리터는 0.005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0.005 세제곱미터 퍼 세크가 되는 겁니다. 예. 유량은. 자, 그 다음에, 자, 직경을 볼 건데, 자, 직경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계산을 할 때는 미터 단위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50m를, 자, 미터로 환산하면 0.05m가 되고요. 그리고 30mm를 미터로 환산하면 0.03m가 되는 거죠. 이렇게 단위를 바꿔놓고 계산하시면 더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죠. A 지점의 유속을 구하래요. A 지점의 유속을 구해보면, 자, 단면적 구해볼까요? 단면적. 자, 단면적은 4분의 파이 곱하기 d제곱이네요. 맞나요? 네, 단면적 4분의 파이 d제곱. 그래서 4분의 자, 파이 곱하기, 자, A 지점은 직경이 50mm니까 0.05m죠? 그러면 0.05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량은 아까 단위 바꾼 거 있죠? 0.005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0.005.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A 지점에서의 유속은 2.55 정도가 돼요. 2.5 미터 퍼 세크. 그런데 요 B 지점도 마찬가지겠죠. B 지점도 A 지점과 관경이 동일하기 때문에 B 지점의 유속도 동일하게 2.55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은 C 지점의 유속을 구하라고 했어요. C 지점의 유속. 자, 같은 방법으로 구하시면 돼요. C 지점에서의 유속은 자, 4분의 파이 곱하기, 자, 이제 직경이 0.03m가 되겠네요. 0.03. 그래서 0.03의 제곱이 되고요. 유량은 동일하게 0.005가 되겠죠. 자, 계산하시게 되면 C 지점에서의 유속은 7.07 정도 되네요. 더 빠르죠? 관이 좁기 때문에 7.07 미터 퍼 세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A 지점과 C 지점에 이렇게 유속을 구했고요. 자, 3번을 보시게 되면 A 지점과 B 지점 간의 마찰 손실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베르누이의 수정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은 감마1 분의 P1 플러스 2G분의 자, V1의 제곱 플러스 자, G1은 감마2분의 자, P2 플러스 2G분의 자, V2의 제곱 플러스 G2 여기에다가 이제 마찰 손실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베르누이의 수정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요 HL, 요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지금 A 지점과 B 지점 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구분하기 편하게 여기를 A라고 놓죠. A. 여기도 A. 그래서 이 아래 첨자를 A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는 이제 B가 되겠죠. B.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뭘 구하는 거라고요? 바로 HL. 바로 마찰 손실을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찰 손실을 이제 구하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면, 자, 양쪽에 있는 값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죠. 자, VA와 VB는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A 지점에서의 유속과 B 지점에서의 유속은 같다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2G분의 VA 제곱이나 2G분의 VB의 제곱은 동일하겠네요. 유속이 같으니까. 자, 없앱니다. 없애요. 양쪽에. 그 다음에 자, ZA와 ZB는 이제 위치 수도인데 지금 A와 B 지점 모두 지면에서 이걸 지면으로 했을 때 10m 같은 높이에 있잖아요. 예, 같은 높이에 있으니까 높이 차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남아있는 거는 바로 이 압력 수도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도 이제 물의 비중량이니까 뭐 이것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구분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HL을 구하기 위해서 감마분의 PB를 어디로?
좌변으로 넘기면 돼요. 그러면 비중량 분의 PA-PB라는 이러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해볼까요? 자, 감마라고 하는 것은 물의 비중량입니다. 얼마예요? 9.8 kN/s 세제곱미터죠. 9.8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A 지점의 압력은 12 kPa 마이너스 B 지점의 압력은 11.5라고 했어요. 11.5 kPa. 자,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자,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은 0.05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마찰 손실 수도는 바로 0.05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번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4번도 이제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4번도 구해보죠. 자, 4번 문제에서는 A 지점과 C 지점 간의 마찰 손실 구하는 거죠. 자, 식을 한번 다시 써볼까요? 감마분의 PA 플러스 2G분의 VA의 제곱이 되겠네요. 플러스 ZA가 되고요. 자, 이것은 자, 감마분의 PC, C 지점이니까 자, 2G분의 VC의 제곱 자, 플러스 ZC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마찰 손실 수도 HL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양쪽의 식을 이제 비교를 좀 해볼까요? 자, 압력 다르죠? 자, 유속도 다르고요. 위치도 달라요. 자, 이건 없애지는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HL, 마찰 손실을 구해보면, 이제 여기에 있는 식들을 이쪽으로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넘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위치 수도부터 볼게요. 감마분의 PA-PC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이거 속도 수도를 보면 2G분의 VA의 제곱에서 이제 VC의 제곱을 빼겠네요. 이게 넘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ZA에서 ZC를 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걸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대입해보죠. 자, 감마. 물의 비중량이네요. 9.8분의 A 지점의 압력이 12kPa 마이너스. 자, C 지점의 압력은 10.5kPa이에요. 10.5 kPa. 자, 플러스. 자, 2 곱하기 G는 중력 가속도죠. 2 곱하기 9.8분의 자, A 지점의 유속은 아까 얼마 나왔어요? 아까 2.55 나왔죠? 2.55의 제곱 마이너스 자, C 지점의 유속은 7.07 나왔어요. 7.07의 제곱 플러스 자, A가 C보다 어때요? A가 C보다 10m 더 위에 있죠. 그러니까 위치 수도는 10m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계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A 지점과 C 지점 간의 마찰 손실 수도는 7.93 정도 되네요. 7.93m. 네, 이렇게 해서 마찰 손실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의 소화 설비로 5개 소화전을 3개 설치하려고 한다. 조건을 참조하여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5개 소화전은 지상용 A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펌프에서 5개 소화전까지의 직관 길이는 150m, 관의 내경은 100mm. 모든 규격치는 최소량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수원의 최소 저수량을 구하시오. 5개 소화전 설비의 수원의 양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수원의 양은 N 곱하기 자, 5개 소화전 설비는 얼마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7세제곱미터를 곱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7세제곱미터라고 하는 값은 이제 350L/min 규정 방수량에다가 여기에다가 자 20분 방사 시간 20분을 곱해서 나온 값이 7세제곱미터인 거죠. 자, 그리고 여기 n이라고 하는 값은 자 5개 소화전의 개수인데 지금 5개 소화전을 3개 설치했어요. 근데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n에는 2를 대입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7 세제곱미터가 돼서 정답은 14세제곱미터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소 저수량은 14세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번을 보실게요. 가압 송수장치의 최소 토출량을 구하시오. 자, 토출량입니다. 펌프의 토출량. 자, Q는
N 곱하기 아까 여기 말씀드렸듯이 분당 350리터를 곱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수온의 양 구할 때와 똑같아요. 최대 2개까지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2 곱하기 이제 350을 해주면 바로 700리터 퍼 미닛이 자,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단위 잘 보셔야 돼요. 리터 퍼 미닛 동일하니까 정답은 700이 되겠고요. 다음 3번. 직관 부분에서의 마찰 손실 수도를 구하시오. 단,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사용하고 마찰 손실 계수는 0.01을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쓰래요. 자, 어떤 공식이 있나요? 바로 마찰 손실 수도는 2GD분의 FLV제곱이죠. 이렇게. 네, 달시 바이스바의 식을 이용해서 자, 구할 건데 자, 이걸 이제 적용하기 전에 먼저 구해야 될 값이 있어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네, V. 유속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유속. 자, 보시면 자, 유속은 배관의 단면적분의 유량으로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단면적을 구할 거예요. 단면적. 자, 지금 관의 내경이 100mm라고 했어요. 그럼 미터로 환산하게 되면 0.1m죠. 그렇죠? 0.1m입니다. 그러면 4분의 파이 곱하기 0.1의 자, 제곱이 되고요. 자, 유량은 아까 여기 구했죠? 토출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분당 700리터니까 이거를 이제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0.7 세제곱미터 퍼. 자, 1분은 60초가 되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이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일단 유속은 1.485 정도가 나와요. 1.485 미터 퍼 세크가 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이 식에 적용할 수가 있죠. 자, 대입해 보도록 하죠. 자, 2 곱하기 자, G는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이고요. 자, D는 관의 직경입니다. 얼마예요? 100mm니까 0.1m. 그리고 F는 관 마찰 손실 계수 0.02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L은 관 길이 150m 곱하기 자, V제곱. 자, V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1.485의 제곱입니다. 1.485의 제곱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시게 되면 네, 마찰 손실 수도는 대략적으로 3.38 정도 나옵니다. 3.38m.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건물의 근린 생활시설에 옥내 수화전 설비를 각 층에 3개씩 설치하였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단 건물의 층수는 30층 미만이고 유속은 4m/s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총 4개의 문제가 나와 있죠. 자, 1번부터 보시면 이제 토출 측 주 배관에서 배관의 최소 구경을 구하시오. 자, 문제에서 호칭 구경에 따른 내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경을 구한 다음에 이 내경에 해당하는 호칭 구경으로 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이제 배관의 구경을 구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유량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유량. 자, 보세요. 자, 유량 Q를 구해야 되는데 이제 수온의 양이죠. 수온의 양. 지금 옥내 수화전 설비를 각 층에 3개씩 설치하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건물의 층수가 30층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고층 건축물은 아니고요. 그랬을 때 이 수온의 양 구할 때 N 곱하기 2.6 세제곱미터를 곱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배관의 최소 구경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토출량으로 이제 구하셔야 돼요. 토출량으로. 그래서 여기다 분당 130리터를 곱하는 거죠. 토출량으로 이렇게. 자, 그때 이 N에 해당하는 값이 이제 옥내 수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2개까지만 적용되죠. 왜냐면 고층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이제 130이 되고요. 그러면 260 리터 퍼 미닛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펌프의 토출량이 260 리터 퍼 미닛이 나오고요. 자, 이것을 단위를 바꾸셔야 돼요. 자, 어떤 단위로 바꾸냐면은 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꾸셔야 돼요. 세제곱미터로 바꿔주시고 그 분도 이제 나중에 초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은 배관의 최소 구경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최적 유량 구할 때 최적 유량 Q는 배관의 단면적 곱하기 유속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관의 단면적 같은 경우에는 요게 4분의
이제 파이 d제곱이죠. 4분의 파이 d제곱. 여기에 자, 유속 V를 곱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요 D, 배관의 구경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는 루트 파이 곱하기 V분의 4Q라는 자, 이러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식을 변형해서 배관의 구경 구하는 식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러면 루트 자, 파이 곱하기 자, V라고 하는 값이 유속인데 유속은 4m/s라고 했죠? 그렇죠? 네, 유속은 4m/s. 4m/s고요. 4 곱하기 저기 Q. 이제 Q가 이제 유량인데 이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s입니다. 그래서 아까 구했던 이 토출량을 단위를 바꿔 주시면 0.26 나누기 얼마가 되는 거예요? 60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260리터는 0.26 세제곱미터가 된 거고요. 1분은 60초로 바뀐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이 값은 0.03 71395가 나옵니다. 자, 단위는 미터죠, 미터. 그렇죠? 네, 단위는 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호칭 구경을 보면 내경 단위가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소수점 뒤로 3칸 가면 되겠죠? 1m가 1000mm니까. 그래서 이거는 37.14 정도가 되네요. 37.14mm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토출축 주배관이라고 있죠. 토출축 주배관의 자, 배관인데 토출축 주배관에서는 이제 이 수직 배관의 그 최소 구경이 있어요. 바로 50mm입니다. 그런데 계산했더니 50mm보다 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최소 구경에 해당하는 50m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문제로 갔을 때, 자, 50mm니까 42.1과 53.2 사이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50mm를 만족하려면 42.1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보다 한 단계 높은 53.2mm를 쓰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호칭 구경 DN5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DN50이 됐고요. 다음 2번에 소방호스 및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가 10m이고 실양정이 25m일 때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에 최소 압력을 구하시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자,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에 바로 전격 토출 압력의 몇 퍼센트 이상? 65% 이상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걸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무엇을 구하셔야 되냐면 전향정부터 구하셔야 돼요. 전향정. 자, 전향정. 자, 옥내수하는 설비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플러스 17m만큼을 가산하는 거죠. 전향정 구할 때. 자, 그렇게 되면 자, 보세요. 지금 H1은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예요. H2는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 수두, H3는 실양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보세요. 소방 호스 및 배관의 마찰 손실 수두가 10m래요. 누가 10m라는 얘기예요? H1과 H2의 합이 이게 10m라는 거죠. 그다음에 10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실량정이 25m래요. H3가 25m라는 얘기죠. 25m. 그리고 17m만큼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전향정은 52m가 나와요. 52m. 자, 이 수두를 무엇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로 압력으로 바꿔야 되죠. 지금 문제는 최소 압력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자, 압력으로 바꿔주면 자, 1기압을 기준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뀌냐? 자, 52m죠. 전향정이. 그런데 1기압을 기준으로 1기압일 때가 10.332m예요. 10.332m고요. 자, 지금 압력의 단위가 킬로파스칼이죠. 그러면 여기다 101.325 킬로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52m 수두를 압력으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자, 얼마 곱해준다고요? 네.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에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상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0.65만큼을 곱하는 거예요. 65%가 0.65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계산을 하시게 되면
대략 331.47 나옵니다. 331.47kPa이 됩니다. 예, 정답은 331.47kPa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는 최저 압력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저 압력입니다. 이것은 최저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예요. 그러면 아까 했었던 것처럼 전향정이 52m였고요. 1기압은 10.332m. 자, 그리고 지금 단위가 또 킬로파스칼이죠. 그러면 101.325 킬로파스칼을 이렇게 곱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지금 이게 뭐예요? 전격 토출 압력입니다. 전격 토출 압력의 140% 이하. 그래서 곱하기 자, 얼마를 해주냐면 140이니까 1.4만큼을 곱하는 거죠. 140%에 해당하는 1.4. 그러면 자, 최저 압력은 713.94 나오네요. 713.94 단위는 킬로파스칼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최저 압력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시면 펌프의 성능 시험을 위한 유량 측정 장치의 최대 측정 유량을 구하시오. 자, 이 유량 측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성능 시험 배관을 설치하는 거죠. 유량계라고 하는데 이 유량 측정 장치는 전격 토출량의 몇 퍼센트? 175% 이상을 측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175%. 그래서 자, 지금 전격 토출량이 얼마죠? 전격 토출량 260리터죠, 분당. 그래서 분당 260리터인데 전격 토출량의 자, 몇 퍼센트라고요? 175% 이상이라고요. 곱하기 얼마 해주면 돼요? 1.75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175%에 해당하는 1.75를 곱하게 되면 자, 이것은 455 정도 나오네요. 455 리터 퍼 미닛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량 측정 장치의 최대 측정 유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옥내 수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내용이다.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지금 첫 번째 문항은 빈칸 채우기 문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서술형 문제인데,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을 채우시오. 자, 이것은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빈칸에 맞는 내용을 채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실게요. 가압 송수 장치에 이것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가압 송수 장치에 뭐가 되는 거죠? 최저 운전이죠. 가압 송수 장치의 최저 운전 시 바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 이것과 펌프 사이입니다. 바로 뭐예요?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와 펌프 사이에서 분기한 구경 바로 20mm 이상의 배관에 최저 압력 미만에서 개방되는 릴리프 밸브를 설치할 것. 그래서 이 릴리프 밸브 같은 경우에는 순환 밸브에 설치를 하는 거죠. 순환 밸브는 바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에 릴리프 밸브의 설정 방법을 쓰시오. 릴리프 밸브는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밸브의 조정 나사. 자, 조정 나사를 돌려서 설정 압력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밸브의 조정 나사를 자, 돌려서 직접 그러니까 오른쪽 방향이든지 왼쪽 방향으로 돌려서 바로 설정 압력을 조정을 하는데 자,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설정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설정 압력이 낮아지게 이렇게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릴리프 밸브는 밸브의 조정 나사를 돌려서 설정 압력을 조정하는데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설정 압력이 높아지고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설정 압력이 낮아진다. 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개 수화전 설비에서 펌프의 전향정은 70m, 실양정은 25m이고 말단 방수 노즐의 방수 압력이 0.1MPa이었다. 자, 관련법에 맞게 방수 압력을 0.25MPa로 증가시키고자 할 때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5개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규정 방수 압력이 0.25MPa 이상이죠. 자, 그런데 지금 말단 방수 노즐의 방수 압력이 0.1MPa밖에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 법에 맞게 방수 압력을 0.25MPa로 증가시키려고 하는 지금 상황인 겁니다. 자, 문제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유량 Q는 K 곱하기 루트 10P를 적용하며 이때 이제 K, 즉 방출 계수는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배관 마찰 손실은 하젠 윌리엄스식을 적용하고요. 여기 식이 나와 있죠. 자, 그때 이제 1번 문제에서는 방수 압력을 변경하기 전후에 유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방수 압력을 변경하기 전후의 유량. 근데 이때 방수 유량은 바로 이 공식을 이용한다고 했어요. Q는 K 루트 10P 이 공식을 이용해서 변경 전후에 이제 유량을 이제 구해보도록 할 겁니다. 보실게요. 자, 먼저 변경 전이에요. 변경 전에 자, 유량을 구해볼게요. 변경 전 유량. 자, Q는 자, K 곱하기 루트 10P죠. 자, K가 방출 계수인데 90으로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9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자, P는 방수 압력이죠. 방수 압력. 그런데 변경 전의 방수 압력이 0.1MPa이에요. 그래서 0.1을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변경 전의 유량은 분당 90리터가 나오네요. 네, 분당 90리터가 되고요. 이제 변경 후예요. 변경 후. 자, 변경 후에는 자, 무엇이 달라진 거냐? 바로 방수 압력이 달라진 거죠. 0.1MPa에서 0.25MPa로 이제 더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유량 Q는 자, 방출 계수는 동일합니다. 9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이제 0.25가 되는 거죠. 그렇죠? 변경했으니까 0.25MPa. 자, 그러면 변경 후의 유량은 142.3 정도 나오네요. 142.3 리터 퍼 미닛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변경 전과 변경 후에 유량을 구해봤고요. 자, 그 다음 2번 문항을 보시면 방수 압력을 변경하기 전후에 마찰 손실 압력을 구해보래요. 마찰 손실 압력. 그래서 마찰 손실은 바로 하젠 윌리엄스의 식을 적용해서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변경 전에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변경 후에는 바로 하젠 윌리엄스의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고요. 변경 전에는 바로 전향정을 이용해서 이제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변경 전에는 자, 무엇으로 구할 거냐면 자, 보시면 전향정. 이제 P는 지금 5개 수화전 설비죠.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자, 이것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자, 그러면은 자, P1의 값이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마찰 손실 압력입니다. 마찰 손실 압력. 그럼 여기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P1 값. P1 값을 구할 거예요. 마찰 손실 압력. 그래서 이 식을 살짝 변형을 해보면 자, 이제 P1을 구하는 거니까 P1은 P에서 전체 압력이죠. 전체 방수 압력. P 마이너스 P2 마이너스 자, P3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겠죠. P2와 P3를 이제 넘겨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P의 값이 얼마냐? 자, 변경 전이죠. 변경 전인데 지금 펌프의 전향정이 얼마라고 했어요? 70m라고 했죠. 이 70m를 압력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0.7MPa이 돼요. 왜냐면은 100m를 압력으로 환산하면은 대략적으로 이게 1MPa 정도가 됩니다. 1MPa 정도가 돼요. 100m가 1MPa. 그래서 70m에 해당하는 것은 70m니까 0.7MPa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0.7이 됩니다. 전향정이 70m니까. 자, 여기에서 빼줘야 돼요. 자, P2와 P3를 뺄 건데, 자, 뭘 빼줄 거냐면은, 자, 보세요. 지금 방수 압력. 자, 방수 압력이 지금 얼마예요? 방수 압력이 0.1MPa이죠. 0.1MPa. 자, 그리고, 자, 0.25를 빼줘야 되는데, 그 25m만큼을 빼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실양정이 25m니까, 25m도 압력으로 환산하면은 0.25 정도가 돼요. 그래서 0.25m를
메가파스칼을 빼주고요. 그리고 방수 압력 0.1 메가파스칼을 빼줘야 되는 거죠. 0.1 메가파스칼.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 P에 해당하는 값이 있죠. P에 해당하는 값이 전 양정에 해당하는 압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변경 전의 압력은 마찰 손실은 0.35가 됩니다. 0.35 메가파스칼. 자, 이겁니다. 이게 마찰 손실 압력이에요. 변경 전입니다. 자, 근데 변경 후는 자, 지금 보세요. 달라지는 게 뭐가 달라지는 거냐면 유량만 달라지죠. 이거 변경 전과 후에서 달라지는 건 보세요. 자, C는 관의 조독에서 동일하죠. 동일합니다. 그리고 관경도 동일하잖아요. 달라지는 거는 이 유량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의 1.85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변경 후는 여기 볼게요. 자, 변경 후에 자, 압력은 자, 변경 전이 0.35입니다. 변경 전 0.35 메가파스칼에다가 곱하기 자, 유량이 보세요. 변경 전의 유량이 90이고요. 변경 후의 유량이 142.3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유량의 1.85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뭐가 비례한다고요? 여기 있죠. 마찰 손실 압력이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는 90분의 변경 전, 변경 후는 142.3 이것에 1.85제곱에 이제 비례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변경 후의 마찰 손실 압력은 대략 0.82 정도가 나와요. 0.82 메가파스칼. 네, 이렇게 해서 변경 전의 마찰 손실 압력은 0.35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변경 후의 마찰 손실 압력은 0.82 메가파스칼 정도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경 전의 마찰 손실 압력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전양정과 실양정, 방수 압력을 이용해서 구하고요. 그리고 변경 후에 마찰 손실 압력은 하젠 윌리엄스의 식을 적용해서 이제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시면 3번 방수 압력을 변경한 후에 토출 압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방수 압력을 변경한 후에 토출 압력을 자, 한번 구해 보도록 하죠. 자, P는 자, 토출 압력입니다.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가 되는 거죠. 아까 했었던 이 공식을 말하는 거예요. P는 P1 플러스 P2 플러스 P3. 자, 그때 자, P1이라고 하는 값이 뭐예요? 바로 마찰 손실 압력입니다. 얼마 나왔죠? 0.82 메가파스칼 나왔고요. 자, P2는 동일하죠. P2는 실양정으로 25m에 해당하는 0.25 메가파스칼이 되고요. 그리고 P3는 뭐예요? 방수 압력이니까 마찬가지로 0.25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마찰 손실 압력, 그리고 실양정에 해당하는 압력, 그리고 이거는 방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 주시게 되면 이것은 1.32 정도 되네요. 1.32 메가파스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한 후에 토출 압력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하 수조에 물을 펌프를 사용하여 옥상 수조로 분당 0.37 세제곱미터로 양수하고자 할 때 자, 주어진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의 전체 길이 100m, 자, 풋밸브로부터 옥상 수조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0m이다. 그리고 관 부속품은 90도 엘보 4개, 게이트 밸브 1개, 체크 밸브 1개, 풋밸브 1개를 사용한다. 자, 그리고 관 이음새 및 밸브류의 상단관 길이, 즉 등가 길이를 말하는 거죠. 자, 등가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배관의 치수, 그러니까 배관의 바깥지름과 두께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펌프 구경부터 배관, 관, 이음새 및 밸브류는 모두 동일한 사양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 총 4가지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자, 배관 내의 유속을 2.4m/s 이하로 하고자 할 때 펌프 출구의 최소 호칭 사양. 자, 지금 호칭 사양을 물어봤어요. 이제 구경을 구하는 게 아니라 호칭 사양으로 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최소 구경을 한번 구해볼까요? 최소 구경. 자, 보세요. 최적 유량 Q라고 하는 값은 단면적 곱하기 유속이고요. 자, 배관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제곱이죠. 여기에 유속을 곱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배관의
구경을 구해주는 거죠. 바로 D값을 이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을 이제 변형을 해서 자, D값을 구하는 식으로 바꿔주면 파이 곱하기 바로 유속분의 4 곱하기 유량 이러한 식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그대로 대입을 좀 해볼게요. 자, 파이 곱하기 배관 내의 유속을 2.4 m/s 이하로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4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4 곱하기 자, 유량인데 지금 분당 0.37 세제곱미터로 양수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단위를 바꿔서 0.37 자, 세제곱미터 나누기 1분은 60초죠. 60초. 그래서 60초로 나눠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 이 유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per sec이기 때문에 분을 초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냐? 0.05719 0.05719m가 돼요. 자, 단위를 바꿔야겠죠? 밀리미터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점 뒤로 3칸을 가시면 돼요. 그러면 57.19mm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답이냐? 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호칭 사양을 물어보았어요. 자, 앞으로 다시 넘어가면 자, 지금 여기 있습니다. 배관의 치수로 보셔야 되는데 자, 57.19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의 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 거예요. 두 가지의 값. 자, 첫 번째로 DN50 볼까요? DN50. 자, 호칭 구경이 50, DN50일 때는 자, 배관의 구경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DN50에 자, 구경을 어떻게 구할 거냐? 자, 보세요. 배관을 이제 그 수직으로 잘라서 단면을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단면이 이런 형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깥지름.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깥지름이죠? 바깥지름이고요. 그리고 바깥지름에서 자, 바로 이 두께만큼을 빼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안지름이 나오겠죠?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배관의 구경 있잖아요. 우리가 안지름, 요 안지름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지름에서 이 두께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DN50은 바깥지름이 얼마예요? 60.5mm죠. 여기에서 이 두께, 두 개를 빼줘야겠죠. 양쪽에 두 개. 그래서 두께는 3.65니까 3.65 곱하기 2를 곱해서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바깥지름에서 두 개의 두께만큼을 빼주면 바로 여기 안지름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N50 같은 경우는 얼마가 나오냐? 53.2가 돼요. 53.2mm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했던 값보다 작죠? 예, 그럼 이번에는 DN50보다 한 치수 큰 DN65를 한번 구해볼게요. DN65를 구해보면 같은 방법입니다. 바깥지름 76.3에서 자, 두께 두 개를 빼주면 돼요. 3.65죠? 두께가 3.65 곱하기 2만큼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69m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7.19보다 일단 커야 돼요. 작으면 안 되죠. 큰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69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호칭 구경은 얼마다? DN65가 바로 호칭 구경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계산한 값보다 큰 값 중에서 제일 작은 거, 예, 바로 여기죠. 69mm. 그래서 DN65가 예,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자, 1번에서 구한 호칭 사양의 적용 시 배관의 총 등가 길이를 구하시오. 단, 배관의 전체 길이와 관 이음새 및 밸브류의 등가 길이를 모두 포함하여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지금 우리 DN65 나왔죠? DN65가 나왔어요. 그러면 90도 엘보는 2.4m, 게이트 밸브는 0.48m, 체크 밸브는 19.5m, 그리고 풋 밸브는 19.5m가 되는 겁니다. 등가 길이가. 그렇죠? 상단관 길이가. 자, 그러면 자, 2번 문제에서는 바로 배관의 총 등가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등가 길이. 자, 총 등가 길이를 이제 구해보죠. 자, 그럼 보세요. 자, 지금 90도 엘보는 4개 썼죠. 4개. 4개 썼으니까, 자, 첫 번째로 이제 90도 엘보는 자, 4개입니다. 4개. 그런데 한 개당 등가 길이가
2.4m예요. 2.4m를 이제 곱해주면 되죠. 그러면 9.6m가 되고요. 9.6m. 이렇게. 자, 그럼 두 번째는 게이트 밸브예요. 자, 게이트 밸브의 등가 길이는 자, 지금 게이트 밸브는 한 개죠. 한 개인데 게이트 밸브는 0.48m네요. 0.48m. 네. 그러면 0.48 나오겠네요. 0.48m가 나오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체크 밸브입니다. 자, 체크 밸브도 한 개죠. 그리고 등가 길이는 19.5m. 그러면 19.5m가 자, 나오겠고요. 그다음 풋 밸브. 자, 풋 밸브도 한 개. 등가 길이도 똑같이 19.5m. 그러면 19.5m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관 부속의 등가 길이를 다 더하게 되면 이 값이 49.08이 돼요. 49.08m.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무엇이라고 했냐면 지금 배관의 전체 길이와 자, 보세요. 배관의 전체 길이와 관 이음새 및 밸브류의 등가 길이를 모두 포함해서 구한다라고 했어요. 자, 따라서 자, 총 등가 길이는 지금 배관의 길이가 100m라고 했습니다. 100m. 자, 배관의 길이 100m와 그리고 등가 길이 49.08m를 더하는 거죠. 이것은 관 부속, 여기 있는 관 부속의 바로 등가 길이를 구한 겁니다. 다 더해주게 되면 149.08이 되겠네요. 149.08m. 이렇게 해서 총 등가 길이는 149.08m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게요. 자, 전향정을 구하시오. 단, 관의 마찰 저항은 관 길이 1m당 80mm 아쿠아로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자, 보시면 3번에서는 전향정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전향정을 이제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먼저 뭘 구할 거냐? 총 손실 수도를 구하셔야 돼요. 총 손실 수도를 구할 건데 자, 우리 2번 문항에서 총 등가 길이 구했죠. 얼마 나왔어요? 149.08m가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관의 마찰 저항은 관 길이 1m당 80mm 아쿠아라고 했잖아요. 관의 마찰 저항은.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얼마 했냐? 80mm 아쿠아. 80mm 아쿠아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수두돼, 수두. 아쿠아가 물이니까 수두니까 이것도 그냥 80mm라고 보시면 돼요. 80mm. 그럼 80mm니까 얼마가 돼요? 여기는 8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죠? 미터당. 그러니까 이거는 밀리미터가 되고 그리고 미터가 되는 거죠. 1미터당 얼마예요? 80mm라는 얘기예요. 뭐 80mm나 80mm 아쿠아는 같은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 계산하시면 총 손실 수두가 얼마 나오냐? 11.93m가 돼요. 총 손실 수두가. 그러면 전향정 H는 전양정은 자, 앞에 다시 문제로 가면 보세요. 풋밸브로부터 옥상 수조 최상단까지 높이가 50m라고 했죠? 이게 실양정입니다. 그래서 실양정 50m에다가 여기 있죠? 11.93m만큼을 더해줍니다. 더해주시게 되면 61.93m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전양정이 되는 겁니다. 전양정.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자, 4번에서는 펌프에서 요구되는 동력을 구하시오. 단 펌프의 효율은 50%, 전달 개수는 1이라고 했습니다. 펌프의 동력 구하는 거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P는 에타 T분의 9.8 QHK. 바로 펌프의 동력, 전동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펌프의 효율이 50%이기 때문에 0.5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T는 시간, 1분에 해당하는 60초 대입하시면 돼요. 60초. 그리고 9.8, 물의 비중량 9.8 곱하기 자, 펌프의 토출량인데 지금 얼마예요? 분당 0.37 세제곱미터죠. 분당. 그래서 여기는 0.37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전향정 61.93, 61.93에다가 이제 전달 개수 1만큼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나오겠네요. 자, 펌프의 동력은 대략 7.49 정도 나옵니다. 7.49.
나오고요. 단위는 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펌프의 동력까지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